이번 학기 여러분과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을 통해 만남을 갖게 된 문창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당분간은 3월 말까지는 아마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하고 또 수업 내용에 따른 자료를 제가 또 탑재를 하고요. 또 학습 과제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한 학기 당초 계획에 그래도 많이 근접하게 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 과목을 수강을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교육 공학이라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좀 본인한테 친숙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공학이라는 단어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크게 부담을 가지지는 않으셔도 되겠다. 일단은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과목이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일단 과목명도 길고 그래서 우리는 교육 공학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학 속 내에 방법이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교육 공학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공학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 제가 막 질문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계셔서 제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니까 좀 약간 뻘쭘하기도 한데요. 교육공학이라고 하면 교육에 대해 어떤 물음표를 던질 수 있으면 내가 교육공학을 한다. 교육공학에 대해서 무언가를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물음표라는 것이 우리 반에 학생들이 있는데 특정한 A라는 학생 길동이가 좀 지각을 많이 한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길동이가 왜 지각을 했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그때부터 공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길동이가 전날 늦게 잠을 자서 늦게 오기 때문에 지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늦게 자서 지각을 하게 된다. 왜 늦게 잤을까? 왜 늦게 자면 뭐 전날 뭐 과제 아니면 혹시 뭐 게임을 해서 기타 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쭉쭉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진단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게 처방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방법에 따른 설계를 하고 그리고 방법을 진행을 하고 실제적으로 해봤더니 아까처럼 지각하는 습관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교육공학을 쭉 진행해온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학생은 수업 시간에 뭐 집중해서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또 예상했던 것보다 성적이 낮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살펴보다 보면 아까처럼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원인이 있고 그에 따라서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 내에서 우리는 교육공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교육공학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 절차에 따른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물음표를 던지면서 교육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교육공학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서 시작을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우리 제주대학교의 하영드림이라는 데 아시죠 여러분들?
저는 요 하영 드림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그 강의를 한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뭐 교육대학도 하고 사범대도 하고 뭐 방송대 지금 교육대학원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이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정책연구관으로 있어서 저는 딱 이제는 한강좌 석사과정 교육공학 한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소통은 요 하영 드림을 통해서 제가 이미 로그인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화면을 보실 겁니다. 과목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수업 내용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특별한 무엇인가를 수행하게 되면 그 자료를 또 이쪽에도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수업 내용에 따른 것들을 공유를 하게 되고 우리가 15차시까지 마무리되면 여기에 페이지가 넘어가게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에 따른 이렇게 진행되어 있구나라는 것은 이 하영 드림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영 많이 쪽을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차시죠. 1차시를 들어가 보면은 오늘에 따른 내용 이제 전체적인 안내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제 첫 시간 그리고 학습 과제 1차시 내용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전체적인 교수학습 계획서 여기 올라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계획서 강의 실라버스 하영 드림에 탑재된 내용입니다. 교육 방법이 교육공학이고요. 일단 수업 목표를 말씀드리면 교육공학을 통해서 교수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 수업 내용 중에서 강의 내용 중에서 이걸 다룰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수업 설계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수업 설계 지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교육공학이라는 과목에 초점을 두었을 때는 이런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비춰봤었을 때는 내가 요즘 잘 지내고 있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졌을 때 글쎄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또 역시 진단을 하면서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데서 힘을 얻고 잘 지내고 있고 또 어떤 데서는 부족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육공학이 좋은 유용한 학문이라는 것은 이 교수학습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더 내가 성장하는데 구체적인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내가 찾고 해결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면서 진전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원한 어떤 형태, 모습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업 설계 지식을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또 교육 심리학적 측면이 또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심리학에 따른 기저 이론을 좀 살펴보고 더불어서 교수자의 수업 행동에 따른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의 교육 환경 및 학습 양태의 변화를 확인하며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교재는요. 유비쿼터스 시대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학지사에서 나온 배경균 외 발행년도 2015년도에 교재를 우리 수업 교재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이 교재는 일단 있어두면 뭐 이렇게 저희 뭐 책장에 꽂아 놓으면서 이렇게 뭐 본인이 재산이 될 수 있는 뭐 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 교육공학 교재를 통해서 자주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내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교재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교재를 직접 장만을 하셔서
저가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마련하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해드립니다. 학습 과제는요, 일단은 매 차시마다 수업 내용에 대해서 크게 부담은 안 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작성을 하시고 15주 이제 가까이 이제 마무리 될 쯤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귀로만 듣거나 어떤 실제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교육공학이라는 과목을 내가 수강을 했었나? 이런 기억조차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학기 지나면 그래도 의미 있다. 그런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끝나는데 이 수업을 안 받은 학생하고 여러분하고 전혀 차이점이 없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 학기 동안 다녀보고 교육공학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적용할 수도 있어서 이거 안 받은 사람하고는 많이 다르고 나한테 의미 있었다. 그렇게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험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과제로 안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유의미한 그런 활동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매 차시마다 제가 하영드림이에 아까 계속적으로 한 차시마다 한 2가지 정도씩 이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효율적인 교수자의 수업 행동에서 수업 시연이라고 있는데요. 요걸 혹은 지금은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약간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혹은 교수 설계를 하는 2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해서 과제는 이렇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요, 이렇게 출석과 수업 시연, 포트폴리오가 아까 몇 차시 작성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요 수업 시연은 수업 시연 혹은 교수 설계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15주차를 쭉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교육공학에 따른 수업, 교육공학이 무엇인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고요. 수업 진행 그리고 방법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요. 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육 방법이 무엇이고 또 교육공학이 무엇이고 최근 교육방법과 교육공학의 동향은 어떤지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배울 이 학문에 대한 개념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3주차부터는 우리가 수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입니다. 수업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해가 잘 되었다 하면 우리가 대화가 잘 되는 것이죠. 서로 얘기가 잘 통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수업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이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에 따른 자세한 사례를 들은다든지 혹은 이해가 안 됐으면은 부연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멀티미디어적인 그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자료를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교수자가 어떻게 이거를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자의 수업이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3주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교육 방법,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부터 최근에 다양한 학습자 중심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교수학습의 전개여서 수업 첫 시간, 그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업 이제 50분 수업이다. 고등학교인 경우에
딱 마무리하는 그 단계까지 한번 쭉 가보면서 그 사이에는 어떠한 액션들이 있고 그 액션은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학습 목표는 어떻게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5주차에는 교육이 또 상당히 심리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렇죠. 일체유심조라고 내 마음이 떠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수업도 마찬가지. 이걸 내가 의지를 가지는 경우 아니면 안 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자극 반응 정도에서의 단순한 접근을 통하면서도 이제 해결이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다 큰 경험을 가지면서 이해를 높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심리학적인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공학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5, 6주차는 기저이론을 살펴볼 것이고요. 7주차에는 이제 교육공학의 또 새로운 이제 매체,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부터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매체도 있죠. 우리 언어 자체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언어, 그림부터 그리고 이런 다양한 매체를 수업을 활용하는데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매체를 그리고 어떠한 매체 그 각 매체가 주는 일단 특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교육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8주차에는 교수 설계 우리가 어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진단을 하고 지금 현재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 방법에 따른 걸 구체적으로 뼈대를 만들어 나가고 시간 타임 테이블에 놓고 서로 간의 역할 어떤 행동은 무엇을 할 것인고 이걸 구체화해 놓는 것이 설계, 교수 설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집을 설계를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교수 설계를 제대로 했었을 경우에 제가 원한 수업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보면 유의미 학습법, 인지적 도제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문제중심 학습, 자원기본 학습, 협동학습, 발문기법, 그리고 뭐 플립트 러닝이라든지 뭐 액션 러닝이라든지 에듀테인먼트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학습자 중심적인 수업 방식을 실제로 어떤 사례를 통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최적의 어떤 교육 방법을 선택을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배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쭉 15주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 내용들은 이 실라버스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과제, 매 차시마다 학습과제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1차시 학습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하형 드림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1차시 학습과제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을 수강하면서 소감과 목표는 단순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마음에 둔 만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 따라 왔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교육공학 뭐 받을만 한가? 뭐 이렇게 단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겠는데 교육공학이라는 과목은 어떤 사회과학 속에서 좀 나를 분석하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장단점도 알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서 내가 처음에 뭐 보면 뭐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수업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담임교사로서 뭐 학급 운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 차시 수업은 수업 목표가 있겠죠. 수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거에 대한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가는 과목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육공학을 나름대로 하면서 목표를 써보는 거예요. 이 과목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이고 한 학기를 마무리했었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적어 보시면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보여서 써놨고요. 교과목 진행 방법에 따른 견해는 해서 제가 그 안내해드린 그
진행에 따른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뭐 같이 갈 수 있는 내용들 한번 적어 보시고요. 미리 한번 쭉 정리해 보면 그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짤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 약간의 뭐 이런 형태로 좀 제안 같은 것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또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것도 적어주시고 또 저한테 안내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영드림의 1차 시에 보면 첫 차 시에서 파워포인트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차 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재미있는 교육 공학 수업은 어떻게 해서 제가 올려놨는데요. 일단 즐겁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또 즐겁게. 네. 우리가 왜냐하면 즐거운 데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어느 모임에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그렇게 재밌어? 나도 끼워줘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단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만 있으면 이 재미가 없으면 또 상당히 이제 역동적인 게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재미만 있으면 뭐 좀 큰 의미에서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재미 가진 건 상당히 그 자체로서 기본적인 이 분위기를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게 해보려고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맞춰 주셔서 적극 호응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뭐 제가 말씀 방금 드렸지만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지자. 요거는 알무로 행하는 것은 좋아서 행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서 행하는 것은 즐기며 행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즐기면서 가자. 교육공학을 즐기면서 가면 정말 잘 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제가 이러한데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한 학기를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목청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학습력이 있는데요. 읽은 것, 들은 것 얼마 남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처럼 적지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말한 것, 행동한 것, 말한 것은 기억이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연수회 갔을 때는 질문을 하라고 그러죠. 질문을. 왜냐? 질문한 거는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한 것은 더 기억에 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고 과제도 쓰고 뭐 수업도 하고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 않고서 교육공학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을 아까처럼 즐기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학기에 안 배운 학생하고 여러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라는 것이죠. 이 말 자체가. 그러면 또 수업이 또 즐거워지면서 우리가 잘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물어봤니? 이게 보신 것처럼 유대인이 뭐 머리가 좋다 막 이렇게 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부모님이 우리는 아이들 학교에서 돌아오면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부모님 뭐 배웠니? 뭐 글쎄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뭐 물어봤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 얘기는 물어본 만큼 기억에 남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것인데 저도 집에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봅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께 뭐 물어봤니? 이렇게 하면 안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르구나 생각도 들고 물어본 게 없다는 건 본인의 어떤 그 의지 적극적인 이런 게 좀 조금 약간 부족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물어봤니 형태로 우리가 하나를 알고자 하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면서 지내면은 더 이해하고 우리 어떤 교육공학의 의미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말하면서 터득한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한다기보다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자꾸 이끌어 끄집어내주는 것이죠. 아이의 역량을 끄집어주는, 말하도록 하고 쓰도록 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학습사 중심 수업 방식이 자체가 기본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번 한 학기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목소리를 많이 내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보도록 저도 많이 마련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목청을 높입니다. 목청을. 제가 여러분들께 저녁을 사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뭘 드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뭐 짜장면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난 짬뽕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다 짜장면이라 나도 짜장면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난 짬뽕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소리를 그대로. 이런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 내가 좋아. 내가 최고야. 난 짬뽕. 너도 멋있구나. 네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자, 이러한 자세로 한 학기를 가면 아주 유익한 시간 우리 만남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